자, 2008년도 1회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일러 수위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증기 발생의 원인이 된다. 수면계에 물때가 붙는다. 보일러가 과열되기 쉽다. 습증기압이 높아 누설된다 돼 있는데, 자, 보일러 동체에 이렇게 있으면 노통식일 경우 노통이 있고, 여기가 수부죠. 수부예요. 물이 있는 공간. 그러면 물이 이제 증발하게 되면은 그 증기로 난방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수면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수면이 높을 때가 안전할까요? 수면이 낮을 때가 안전할까요? 수면이 높을 때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낮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증발량이 많은 거죠. 증발량이 많으면 보일러 노통이 어떻게 돼?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증기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뭐 크게 관계가 없겠고, 그 다음에 수면계에 물때가 붙는다. 이것도 뭐 관계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수면계에 일단 물때가 붙으려면 물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가 과열되기 쉽다. 이게 맞겠죠. 수면이 물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압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과열되기 쉽다. 습증기압이 높아 누설된다. 이것도 뭐 물이 많을 때 현상이 되겠고, 그래서 답은 3번. 1번의 답은 3번이 되죠. 과열되기 쉽다. 자, 그 다음 2번에 공구와 그 사용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바이스, 이거 그 지그죠. 지그, 물체 잡아주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체 잡아주는 게 전부 바이스죠. 그 다음에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연삭 작업하는 거, 갈아내는 거. 그래서 공작물에 연마시 사용한다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고, 다음번에 보시면 리머 보이시죠? 리머는 뭐냐면은, 우리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파이프를 가운데 딱 절단을 해요. 커터로 절단을 하면 요 단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잘리면서 눌려졌기 때문에 요런 찌끄러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찌끄러기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뾰족한 리머를 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은 요게 이렇게 넓어지겠죠. 리머. 관의 찌끄러기를 제거하는 거, 그 관의 거스러미를 제거할 때 쓴다. 공작물 고정하고는 관계없고, 고정은 위에 바이스죠. 리머까지 했고, 핸드탭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구멍 내면을 다듬질한다 돼 있는데, 구멍 내면 다듬질하는 게 요거 리머죠. 리머고, 그 다음에 핸드탭이라는 거는 나사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안쪽 나사, 요 바깥 나사내는 게 아니고 안쪽 나사낼 때 사용하는 게 핸드탭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가스 용접 작업 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는, 자, 뭐겠다? 1번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이 되겠죠. 그 나머지 뭐 자외선에 의한 망막 손상,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요런 거는 아크 용접이 되겠다. 그 1번, 4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답을 1번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가스 누설. 가스 용접이니까 가스 누설.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소화 효과의 원리가 아닌 것은 뭐다? 단열이죠. 단열. 질식, 제거, 냉각, 이거는 앞에서 다 나왔던 건데 단열 효과라는 건 없었죠. 단열 효과라는 거는 없더라. 자, 다음 5번 문제.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 방지기를 사용하는데, 전격 방지기는 무엇을 조정하는가? 자, 요거는 2차측 전압입니다. 2차측 전압. 자, 다음 6번. 냉동 제조의 시설 및 기술 기준에 적당하지 못한 것은 해서, 요거는 맨 밑에 4번에 보시면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자, 2년에 1회 돼 있는데 1년에 1회입니다. 1년에 1회. 그 최종단일 때, 마지막 단일 때는 1년에 1회가 되고, 그 밖에 안전장치는 2년에 1회. 자, 그 다음 7번. 냉동기를 운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냉동기 운전하기 전이죠. 한번 읽어보면, 압축기와 응축기 간에 스톱 밸브가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압축기를 가동시키지 말 것.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압축기와 응축기 간에, 자,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자, 스톱 밸브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7번 제가 띄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목이 아파가지고. 자, 7번 다시 볼게요. 냉동기를 운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압축기 유면 및 냉매량을 확인한다. 그렇죠. 압축기 유면이란 건 뭐다? 안에 들은 오일을 말하는 거겠죠. 오일이랑 냉매량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응축기 유냉각기의 냉각수 입출구 밸브를 열어야지 당연히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냉각수 펌프를 운전하여 응축기 및 실린더 소켓의 통수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냉동기의 경우 5리터를 기동 전 30에서 60분 정도 통과시킨다. 요거는 우리 터보 냉동기겠죠. 터보 냉동기였죠. 터보 냉동기. 암모니아 냉동기가 아니고. 암모니아는 가뜩이나 토출가스 온도가 높은데 기동 전에 예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는 오일 포밍이 발생해서 오일 해머링을 발생시키니까 기동 전에 30에서 60분 정도 따뜻하게 5리터를 가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7번에. 자, 그다음 8번 문제. 냉동장치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문제 압축기와 응축기 간에 스톱 밸브가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압축기를 가동시키지 말 것.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압축기랑 응축기 사이에 밸브, 스톱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얘를 잠궈놓고 압축기를 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잠궈놓고 압이 여기까지밖에 안 차죠. 압이 여기까지밖에 안 차니까 당연히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는 거를 확인해야 되죠. 열려 있는 거를 확인한 후에 압축기를 가동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고, 자, 다음 밑에는 맞으니까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 되고 9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재해 발생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교육, 인간, 환경, 기계에 돼 있는데, 자, 요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인간, 환경, 기계 요거는 맞겠더라. 자, 재해 발생 요인 3요소 환기인 외우시면 되죠. 환경, 기계, 인간, 환기인.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일러 운전 중 주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보일러 운전 중에 보일러는 버너로 연소를 시키니까 연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수면도 적당한 수인지, 아니면 수위가 낮아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보일러가 파열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압력 같은 경우도 너무 높아버리면 보일러가 파열되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고, 밀도라는 거는 운전 중이라도 그렇고 운전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밀도를 확인할 수가 없죠. 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더라. 그래서 4번이 옳지 못한 답이 되겠죠. 자, 그럼 11번 친구 누구 생각하면 돼요? 그쵸, 내유압이는 본질적으로 특히 더 안전한 친구더라.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체 방폭 구조는 없죠. 자, 그 다음 12번 산업안전 기준상 작업장의 계단 폭은 얼마인가? 100cm입니다. 100cm. 계단 폭은 100cm. 1m가 되겠네요. 1m. 계단 폭이에요. 폭. 높이가 아니고.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어떻게 1m가 되지? 하면 지금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거예요. 이거 넓이. 폭. 계단 폭. 높이 생각하지 마. 그렇죠. 계단폭 요거.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폭발 위험성 인화성 위험물 취급에 주의할 사항 중 틀린 것은 인화성 물질이에요. 인화성이란 건 뭐다? 불에 잘 타는 성질, 인화성이죠. 1번 위험물 부근에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위험물은 습기가 없고 양지 바르고 온도가 높은 곳에 둔다. 온도가 높은 곳 괜찮아요? 안 되겠죠. 온도가 낮은 곳에 둔다. 응지에 둬야 되고,
뭐 나머지는 맞는 답, 뭐 당연한 답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다음 마스크 중 공기 중 부유하는 유해 밀입자, 먼지가 되겠죠. 먼지를 흡입함으로써 건강장애의 우려성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것. 자, 먼지일 때는 방진이 되겠죠. 방독은 뭐예요? 독극물, 그죠? 방독이 되겠고, 방수는 뭐다? 물일 때, 그렇죠. 뭐 송기는 공기가 필요한 곳, 네. 산소 마스크죠. 산소 마스크.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방진 마스크, 먼지니까. 자, 그다음 15번. 재해 형태에서 물건에 끼워지거나 말려든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끼이는 거. 협착이죠. 협착. 뭐 추락 같은 경우는 뭐 물건 말고 사람이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하고, 충돌 같은 경우는 박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라는 건 넘어지는 겁니다. 길 가다 툭 넘어지는 거. 그게 전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죠. 끼이거나 말려든 형태. 자, 다음 16번 문제. 이원 냉동장치의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마이너스 70도씨 이하의 저온을 얻는데 사용한다. 맞죠? 이원 냉동장치를 만드는 이유가 초저온을 얻기 위해서니까. 그 다음에 2번. 비등점이 높은 냉매는 고온층 냉동기에 사용이 된다. 그렇죠. 비등점이 높기 때문에 초저온까지 못 떨어뜨리니까 고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온측 압축기의 흡입관에서는 팽창 탱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죠. 초저온이다 보니까 압력이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팽창 탱크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4번에 중간 냉각기를 설치하여 고온측과 저온측에 열교환시킨다 돼 있는데, 이원 냉동 사이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팽창 밸브, 그 말 그대로 구성도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냉동기를 설치하죠. 두 가지의 냉동기를 설치한다. 그럼 요걸 비교해가지고 2단 압축, 2단 팽창일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2단 압축, 2단 팽창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도가 생겼는데, 얘가 이원 냉동 사이클, 얘가 2단 압축, 2단 팽창일 때 중간 냉각기는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중간 냉각기 있다, 없다? 없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다음 중 단수 릴레이 하면 단수차. 단수 릴레이 단수차입니다. 그럼 틀린 거 뭐? 온도식 릴레이죠. 단수 릴레이는 단수차. 자, 오늘 몇 가지 나오죠. 환기인, 단수차, 내유압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중복되는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역 사이클인 냉동기의 능력이 20Rt이다.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이고 응축 온도가 20도일 때 20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 냉동기의 이론적인 소요 동력은 몇 마력인가 해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모르면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선은 냉동 능력이 20Rt짜리예요. 20Rt짜리 냉동 능력을 가졌고,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고, 마이너스 10도씨. 그리고 응축 온도가 20도씨네요. 20도씨.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20도씨에서 작동하고 이론적인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 자, 우선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얻어진 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성적계수 COP는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성적계수 COP는 T1-T2분의 T2라는 식이 있죠. 자, 요 식대로 한번 구해보면은, 자, 우선은 20 빼기 마이너스 10, 20 빼기 마이너스 10. 자, 원래 273 더해줘야 돼요. 273 더하기 273 해주는데 빼기가 있으니까 얘들 사라지죠. 그래서 밑에 거는 굳이 안 더해줘도 되고, 분해, 저온 273 마이너스 10도씨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얘가 8.76이 나오더라. 8.76이 나오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냉동 능력이 8.76짜리 성적계수가 8.76이래.
8.76. 그럼 우리 성적 개수 구하는 식 COP는 또 뭐가 있었어요? COP는 AW분의 스몰 q라는 식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는 거예요. COP 나왔죠? COP. 그 다음에 Q 나왔죠? Q. 그러면 AW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W 구해보면 COP 넣으면 8.76은 AW분의 Q인데 Q를 킬로칼로리로 바꿔줘야지. 그럼 20 곱하기 얼마? 그렇죠. 3320 해주면은 AW는 넘어가니까 8.76 분의 20 곱하기 33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뭐다? 요거를 구해보면은 혹시 계산기 지금 있으신 분 바로 계산 좀 해주실래요? 응? 바로 나오나요? 요대로 구하면 바로 안 나오지 싶은데 1.319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319 1.319 제가 바로 해볼게요. 66400 나누기 8.76이니까 7579.90 정도 나오네요. 요게 7579.0 90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얘가 단위가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잖아 아직까지. 그럼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요? 그렇죠. 632. 왜? PS니까 답이 PS죠. 그렇게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제 답이 얼마다? 11.98 이렇게 나오겠죠. 11.98 PS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요 킬로칼로리를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답 2번 했던 사람 누구야? 확 그냥 응? 답이 바로 안 나요. 단위로 환산해야 됩니다. 요거를 당겨 드릴까? 괜히 걸거치죠. 우이씨.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윤활유와 혼합된 후레온 냉매는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요게 맞겠죠? 요게 답이네요. 그 다음 나머지 윤활유 중에 냉매가 용해하는 정도는 압력이 낮을수록 많아진다 되는데 요건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 섞이는 거 압력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윤활유 중에 냉매가 용해하는 정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우리 흡수식 냉동장치 할 때 했잖아요. 융해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는 어떻게? 압력이 높아야 꽉 눌러주니까 잘 섞이겠죠. 압력이 높고 온도는 우리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분자는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는 반대로 낮을수록 융해가 잘 된다고 했죠. 분리는 반대로. 분리는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리가 잘 된다고 흡수식 냉동기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장치 내의 온도가 낮을수록 동부차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되는데 요거는 낮을수록 보다는 이제 수분이 섞였을 때겠죠. 수분이 섞였을 때 동부차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자, 다음 20번 문제 봅니다. 증발식 응축기 설계 시 1RT당 전열 면적은 자,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1.2 자, 다음 21번 문제. 냉동장치에서 자동 제어를 위하여 전자밸브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사용 예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애갑축을 방지한다 해서 요거는 고압 차단 스위치나 저압 차단 스위치랑 연결시켜서 애갑축을 방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냉매 및 브라인 물의 흐름을 제어한다, 차단시켜주죠. 이것도 맞고, 그럼 용량 및 액면을 조정한다 근데 요게 좀 헷갈려요. 원래는 액면을 제어하는 건 좀 힘들 수 있는데 요거는 플루트 스위치랑 연결했을 때 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고수위 경보기는 따로 있죠. 솔레노이드 밸브하고는 별개입니다. 고수위 경보기는. 그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플루투 스위치랑 연결했을 때는 유량 제어가 가능하더라. 액면 제어가. 자, 다음 22번 문제. 제빙 공장에서 냉동기를 가동하여 3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9도씨의 얼음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열량은 약 얼마인가? 단 외부로부터 열침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물의 응고 잠열은 80kcal/kg으로 한다. 자, 요런 문제 있죠. 요런 문제. 이건 설명만 길고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뭐 얼리고 녹이고 요런 거는 쉽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해? 자, 일단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30도씨의 물이죠. 30도씨의 물. 자, 우선은 30도씨의 물. 물입니다. 물. 밑에다가 물이라고 또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24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9도씨의 얼음으로 만들었죠. 얼음. 그럼 우리가 이 온도를 내려서 얼음으로 만들려면은 우선은 30도씨짜리 물이 0도씨의 물로 바뀌죠. 바로 얼음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죠. 그 다음에 0도씨의 물이 뭘로 바뀌어? 그렇죠. 0도씨의 얼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도씨의 얼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했을 때 1번은 현열, 잠열. 현열이죠. 현열. 요거는 잠열이겠죠. QL. 그럼 얘도 이제 온도만 변하니까 현열, QS, QS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1번은 자, 현열식은 뭐다? G, C, 델타 T. 그 다음 잠열식은 그렇죠. GR 해서 얘는 잠열이 되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우선 풀어보면 1톤이면 몇 킬로? 1000kg per hour니까 24를 나눠줘야죠. 왜? 24시간 동안 가동을 했으니까 요게 G가 되겠고, 그럼 요게 킬로그램 per hour가 되겠죠. 곱하기 물의 비열, 그쵸? 1 곱하기 델타 T 30도 빼기 0도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물의 잠열 봅니다. 물의 잠열. 물의 잠열은 요 녀석 똑같이 1000 나누기 24 kg per hour가 되겠고, 곱하기 자, 물의 잠열 거기 얼마 나와요? 응고 잠열 80 나오죠. 80 kcal per kg 나오네요. 그럼 요대로 푸시면 되고, 그럼 3번 이것도 24분의 1000 해가지고 곱하기 자, 얼음의 비열은 얼마일까? 0.5. 그렇죠. 물의 반 0.5 곱하기 온도차 0도씨 빼기 마이너스 9도씨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더하기 되니까 9도씨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쭉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는데, 요거 지금 바로 계산기 두드릴 수 있나요? 자, 계산 한 번씩 해보세요. 저도 바로 계산할게요. 계산기를 계속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푸실 때도 빨라지고. 계산 다 같이 하고 제가 똑바로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24 곱하기 80 자, 이렇게 다들 나오세요.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1250 더하기 3333 더하기 187.5 해보면은 4770.5 kcal per hour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2번. 답이 2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
터보식 냉동기와 왕복동식 냉동기를 비교했을 때 터보식 냉동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터보식은 어떤 형태의 그 냉동기예요? 원심식, 그죠? 원심식 냉동기다. 최적식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1번 회전수가 매우 빠르므로 동작 밸런스나 진동의 크다 돼 있는데, 얘는 진동이 우리 회전식 압축기 최적식에 비해서 작습니다. 진동은. 그 다음에 2번 보수가 어렵고 수명이 짧다 돼 있는데 수명이 좀 긴 편이고, 3번에 소용량의 냉동기에서는 한계가 있고 생산가가 비싸다. 자, 요게 맞겠죠? 어느 정도의 대규모 냉방에 단가가 싸게 들어가고, 왜?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소용량의 냉동기에는 단가가 비싸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다. 자, 다음 24번 액순환식 증발기에 대한 설명 중 알맞는 것은 오일이 체류할 우려가 크고 재상 자동화가 어렵다 돼 있는데, 액순환식 증발기죠. 액순환식 증발기. 자, 액순환식 증발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액이 가득 차 있어요. 액이 가득 차 있고, 요 액을 이제 돌리는 거죠. 펌프를 이용해서.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쭉 돌리면은 팽창 밸브가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팽창 밸브 전에 여기 밸브 설치해서 유량 조절. 자, 유량 조절 밸브고, 그 다음에 여기 증발기, 증발기 전단에 팽창 밸브 있겠죠. 그래서 증발기에 순환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체만 위로 뽑아가지고 압축기로 가는 형태.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액면에다가 펌프를 설치해서 액만 증발기로 보내주죠. 그 다음에 액만 증발기로 보내주면은 이제 일부 증발한 기체하고 액체가 남아있는 액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쭉 넘어와서 액체는 다시 밑에 고이고 기체는 어디 위에 있으니까 여기 기체 상부에서 압축기로 기체만 보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액순환식 증발기인데, 액순환식 증발기는 그 전열 효율이 가장 좋죠. 왜? 펌프로 돌려버리니까. 그리고 액 자체가 증발 잡열이 크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1번에 오일이 체류할 우려가 크고 재상 자동화가 어렵다 돼 있는데, 얘는 이 액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재상시키기가 쉬워요. 고여있을 우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전열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공냉식을 주로 사용한다 돼 있는데, 뭐 액순환식 자체가 순행식이죠. 액순환식 자체가 순행식이더라. 자, 그 다음에 3번에 증발기 출구에서 액은 80% 정도이고 기체는 20% 정도 차지한다. 요게 맞겠죠? 80%, 20%. 요게 맞겠더라. 자, 그 다음 25번 고체 이산화탄소가 기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 뭐예요? 승화죠. 승화. 그 다음 26번에 강관의 나사 이음용 이음새 중 밴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암수 롱밴드, 45도 롱밴드, 리턴 밴드, 그리고 크로스 밴드 돼 있는데, 여기서 크로스라는 거는 십자가 형태로 분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유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 방향으로 분기시키는 거, 요게 크로스겠다. 자, 다음 27번 다음 중 암모니아 불응축 가스 분리기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암모니아 불응축 가스 분리기, 분리되어진 공기를 수조로 방출한다. 이게 맞죠? 자, 압축기에서 나온 거, 압축기에서 쭉 해가지고 응축기를, 자, 압축기에 나와서 응축기를 지나가지고 응축기 상부라던가 아니면 어디 수액기 상부에 불응축 가스가 모이죠. 근데 이 불응축 가스는, 암모니아는 어떤 성질이다? 암모니아는 가연성이죠. 가연성. 그래서 얘를 외부로 방출 안 시키면은, 잘못하면은 폭발되겠죠. 그래서 물이 담긴 수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분출을 하는 거예요. 왜? 물은 암모니아를 엄청나게 흡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조에다가 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28번
회전식과 비교하는 왕복동식 압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회전식 돌아가는 거, 그리고 압축 왕복동식은 위아래로 압축하는 거. 그 회전식은 소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왕복동식은 고압, 대용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용량과 대용량을 비교한 거죠. 그럼 보시면 압축이 단속적이다. 왕복동식 압축기니까 위로 한번 밑으로 한번 서잖아요. 위로 한번 갔다 서서 그 다음 밑으로 와서 한번 서고, 그 단속적이다 맞고, 진동이 크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부 하부를 때리니까 진동이 크겠고, 그 다음 크랭크 케이스 내부 압력이 저압이다. 쭉 흡입했을 때 당연히 저압이겠죠. 그 다음에 압축 능력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왕복동식은 뭐라고 했어요? 대용량, 고압이죠. 그래서 압축 능력이 크다. 자, 다음 29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